오늘 가장 먼저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집값은 올랐습니다. 주식 계좌도 불어났습니다. 퇴직연금도 꾸준히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은퇴가 더 불안하게 느껴질까요? 오늘 뉴스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위험은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상보다 훨씬 빨리 소득이 끊기는 것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년까지는 어떻게든 다니겠지. 국민연금 받을 때까진 버티겠지. 집 한 채 있으니 괜찮겠지.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조사 결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자산운용사 알리안츠 라이프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은퇴자의 42%가 당초 계획보다 빨리 은퇴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숫자가 있습니다. 재정적 준비를 충분히 마치고 스스로 은퇴를 결정한 비율은 고작 21%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0명 중 4명 이상은 예정보다 빨리 직장을 떠났고 그 가운데 준비가 된 사람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원하지 않았던 은퇴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 숫자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시작된 이 경고가 왜 한국인들에게 더 무겁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후의 위기는 자산 부족보다 소득 단절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발표한 알리안츠 라이프는 미국의 주요 자산운용사 중 하나입니다. 보험과 연금을 전문으로 다루는 곳이어서 은퇴 관련 데이터에 있어서는 업계에서 신뢰도가 높은 기관으로 꼽힙니다. 이 기관이 발표한 수치는 간단하지만 묵직합니다. 미국 은퇴자의 42%가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재정 준비를 마치고 스스로 은퇴를 결정한 비율은 21%였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이야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미국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가 한국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조기 은퇴자의 30%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만성질환 악화 혹은 가족 돌봄으로 인한 퇴직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용 문제입니다. 구조조정, 사업장 경영 악화, 계약 종료. 20% 이상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직장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할 때 수익률은 열심히 계산합니다. 그런데 건강이 갑자기 나빠질 가능성, 고용이 예상보다 일찍 끝날 가능성은 거의 계산에 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주식시장이 10% 떨어지면 밤잠을 못 이루면서 내 소득이 내일 끊길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리안츠 라이프의 소비자 통찰 부문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기 퇴직이 준비된 자산 계획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은 줄어드는 반면 자산이 필요한 은퇴 기간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한 문장이 핵심입니다. 버는 시간은 줄어들고 써야 하는 시간은 늘어납니다. 계획이 무너지는 것은 투자 실패 때문이 아니라 이 시간표가 갑자기 바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 언론이 사용한 개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백조의 덫 혹은 부의 착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유해 보입니다. 집값이 올랐습니다. 주식 평가액도 늘었습니다. 퇴직연금 잔액도 꽤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달 줄 수 있는 현금은 없습니다. 자산은 있지만 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 10억을 넘어도 매달 생활비 걱정을 하는 은퇴자들이 있습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이 없습니다. 자산은 있지만 흐름이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후의 문제는 자산 규모가 아니라 현금 흐름의 문제입니다. 같은 시기에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 피델리티도 중요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저축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개인 저축률 9.6%에 기업 매칭 기업은 4.8%를 더하면 총 14.4%입니다. 피델리티가 권장하는 기준인 15%에 거의 근접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축은 역대 최대인데 퇴직연금 계좌 평균 잔액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왜일까요? 시장 변동성 때문입니다.
주가가 흔들리자 불안해진 일부 투자자들이 펀드를 바꾸거나 현금으로 빼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실이 확정됐습니다. 피델리티 직장 투자 부문 사장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기존 투자 전략을 유지하는 자가 최종 자산 형성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많은 분들이 더 좋은 상품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힘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를 넣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한국 모두의 공통된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축률이 높아도 시장이 흔들릴 때 버티지 못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미국의 이 통계가 한국인에게 더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위험한 구조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겠습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4.3세입니다. 그런데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은 49.4세입니다. 숫자를 그냥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퇴직 후 약 35년을 노동소득 없이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35년입니다. 자녀 한 명을 태어나서 성인으로 키우는 시간과 맞먹는 긴 시간입니다. 그 세월을 오직 모아둔 자산으로만 버텨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만의 고유한 위험 요인이 등장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3중 단절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단절은 소득입니다. 임금 피크제, 상시 구조 조정, 비자 발적 퇴직. 한국에서 소득은 생각보다 빨리 끊입니다. 계획한 정년 이전에 이미 소득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단절은 자산입니다. 통계청 기준으로 한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값은 높아도 그 돈을 생활비로 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산은 있지만 현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단절은 연금입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 수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공백 기간 동안 소득도 없고 연금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구간이 생깁니다. 소득은 끊겼고 자산은 묶여있고 연금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이 공백을 메우려고 퇴직 후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영업 폐업률이 높고 오히려 모아둔 자산을 추가로 잃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더 큰 흐름입니다.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 가능 기간은 짧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편중 자산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점점 높아지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국내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직장과 건강이 퇴직 시점까지 완벽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을 벌이는 것에서 노후 준비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계획이 흔들리는 것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전제가 너무 낙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그럼 결국 돈을 더 많이 모아야 한다는 얘기 아닌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모았느냐입니다. 자산이 많아도 쓸 수 없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의 은퇴 위험은 미국보다 구조적으로 더 깊고 3중 단절이 그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무엇부터 점검하라고 말할까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은퇴 시점을 앞당겨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0세 은퇴를 계획하고 있다면 55세의 소득이 끊긴다고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연간 수익률도 보수적으로 3% 수준으로 잡아보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기존 자산이 몇 년 안에 고갈되는지 계산해 보면 현실적인 부족분이 드러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계산을 해보지 않습니다. 해보면 불안해질 것 같아서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리 아는 것이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두 번째는 완충 자산입니다. 최소 12개월, 가능하다면 24개월치 생활비를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따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머니마켓 펀드, 단기채, 정기예금 같이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시장이 급락하는 시기에 생활비가 당장 필요하면 좋은 자산을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게 됩니다. 손실이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완충 자산이 있으면 그 순간을 버틸 수 있습니다.
버티는 힘이 곧 수익률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 위험의 재무화입니다. 건강은 복지 문제가 아니라 재무 문제이기도 하다는 관점입니다. 조기 은퇴 이후 1위가 건강 문제였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중대 질병이 발생했을 때 연소득의 60% 이상을 보전할 수 있는 보장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 기간 동안 자산을 급격히 소진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기준점이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상황은 다릅니다. 정답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향을 아는 것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위험이 주가 하락이나 부동산 침체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뉴스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오늘 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은퇴자의 42%가 예상보다 빨리 퇴직했고 준비된 은퇴는 21%에 그쳤습니다. 저축률이 역대 최고여도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면 계좌 잔액은 줄었습니다. 한국은 소득 단절, 자산 묶임, 연금 공백이라는 3중 단절 구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퇴직 연령이 50세 전후인 상황에서 기대 수명은 84세를 넘습니다. 이 숫자들을 하나씩 보면 각각의 통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함께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됩니다. 노후 설계의 기준점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은퇴 설계는 언제까지 벌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일 당장 소득이 멈춰도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일 갑자기 소득이 멈춘다면 현재 자산만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쯤 계산해 볼 가치가 있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현금 흐름 관점에서 바라본 은퇴, 준비의 새로운 기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